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은 즉시 해당 직원이 일했던 사무실과 본부까지 폐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한인사회에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막연한 공포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1일부터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당국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은행 측은 공문을 통해 언론에 알렸습니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업무상 외부인이나 고객들과는 직접 만나지 않는 행정지원부서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백오피스 직원들이 일하는 빌딩이에요. 그래서 373하나 빌딩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손님들과 접촉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은행 측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한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어제 오후 5시부터 이 건물의 2층과 4층 뱅크 오브 호프 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들을 2주간 재택근무로 조치했습니다. 확진을 판명받았기 때문에 오늘부로 373하나에 있는 저희 모든 직원들은 5시부로 집으로 다 돌아가서 앞으로 2주 동안 자가 격리하게 됩니다. 또 일부 소문에 의하면 윌셔와 버먼트 사무실 건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회의를 했다는 유언비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 사무실도 예방 차원에서 2주간 폐쇄 후 소독과 검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무실은 모든 예방 절차를 마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2주 잠복기 이후인 오는 30일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 각 지점은 정상 운영됩니다. 은행 측은 고객들의 걱정을 우려해 예방 차원에서 보건국 지침보다 강화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LA 한인타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한인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욱 줄이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막연한 공포보다 손을 잘 씻고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예방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타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한인 기업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빠르게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자는 의도인데요.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라 한인 기업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기보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집에서 근무할 것을 결정한 겁니다. 한인타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이처럼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만 받을 사람이 없는 적막한 사무실. 긴박했던 상황을 암시하듯 책상 위에는 마스크만 홀로 남겨져 있고 가지런히 놓여진 슬리퍼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은 당장의 영업 손실보다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직원의 안전이 제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래처들하고 연락 관계도 있고 또 한국의 본사하고도 연락도 있어서 저는 매일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원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탄력적인 근무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 전체 직원의 3분의 1만 출근해 업무를 이어갑니다. 직원의 절반가량은 집에서 근무하고 꼭 사무실 출입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재택근무와 병행되지만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또 건강과 직원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재택근무로 인해서 크게 업무적으로 크게 어려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회사에 지급된 또 셀폰과 또 온라인과 또 인터넷으로 또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앞으로 재택근무에 동참하는 한인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국민에게 2주 안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가 지나면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 분담을 딛고 조금만 견디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our economy will come back very rapidly. So it's 15 days from yesterday. We'll see what happens after that. If we do this right, our country and the world, frankly, but our country can be rolling again pretty quickly.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지역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지역 경제가 모두 멈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 재무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gets money to them as quickly as possible. That may not be an accurate way of doing it because obviously some people shouldn't be getting checks for $1,000. And we'll have a pretty good idea by the end of the day what we're going to be doing. We're looking a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immediately. And what we've heard from hardworking Americans, many companies have now shut down, whether it's bars or restaurants. Americans need cash now, and the president wants to get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재무부는 이와 함께 개인과 기업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 사업체는 1,000만 달러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유예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문우신 장관은 만약 환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서둘러 세금 보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번 현금 지원 방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관련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레스토랑과 음식점 등의 사실상 영업 중단으로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와 지역 정부 기관들이 각종 단속과 벌금 제재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기를 고려해 LA 시내 주차 티켓 발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청소차가 지나가는 시간대에 차를 주차한 위반 차량들이며 밤새 주차된 차량에 대한 위반, 대형 사이즈 차량들의 거리 주차 위반도 단속 티켓이 면제됩니다. 반면 레드존 주차와 미터기 주차에 대한 단속은 그대로 이뤄집니다. 가세티 시장은 모든 주차 관련 벌금 납부 기간도 6월 1일까지 연장했고 최대 60일 동안 주차 벌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동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는 각 지역 경찰들에게 향후 60일 동안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만료일 관련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 또는 65세 이상 연장자들이 날짜를 지키기 위해 DMV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을 경우 보험이 있어도 개인 부담 비용은 최소 $1,30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검사와 치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가에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한때 개인 부담 비용이 $3,000에서 $4,000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헬스케어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 측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보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개인 부담 비용이 최소 $1,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eah, it's very early in this epidemic still, so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 costs are going to be to treat people. But based on similar conditions, particularly people with pneumonia with major complications, the average cost could top $20,000 for someone who needs hospital care. And what people on average, even with good employer insurance, may have to pay out of pocket could exceed $1,300. 세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폐렴 환자에 대한 병원 입원 치료 비용은 평균 9,763달러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이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땐 평균 치료비는 2292달러입니다. 한편 이번 의료비 산정에서 부가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측이 응급실 사용 등으로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인데 폐렴 치료의 경우 5건에 1건 정도로 부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사와 병원 등에 이 부가 비용 청구를 면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흔히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에드빌 또는 모트빌로 알고 있는 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들 때 이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대변인은 현재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의사 상의 없이 소염제인 이부프로펜을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린트마이어 대변인은 소염제와 치솟는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현재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부프로펜이 아닌 파라세타몰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라세타몰 또는 아스타미노펜은 일반적으로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 해열제입니다. 외신들은 최근 프랑스의 주요 보건 당국자가 코로나19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사용을 경고한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의학저널 란셋도 최근 기사에서 이부프로펜을 포함한 일부 약품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큰 변화들이 일고 있는데요. 제2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 금지와 식당 등 대중시설의 영업 제한 등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식료품점, 주유소, 약국, 의료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바의 일반 영업과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 대중시설의 영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단 식당이나 바의 경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는 허용됩니다. 이들 조치는 향후 추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일살롱, 미용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극장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자택근무 시행에 들어간 회사들도 많습니다. 뉴저지주는 주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를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호보큰시가 16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조치를 발표한 뒤 이어진 조치입니다. 응급상황을 제외한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뉴욕 일원의 한인교회와 성당들도 주일 예배와 미사를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경우 체크뿐 아니라 어플을 통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주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 미사와 주일 학교 등을 당분간 열지 않기로 한 곳이 많습니다. 종교시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장 예배 대신 가정 내 묵상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코로나19로 한인단체들의 민원 서비스도 중단 또는 축소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전화 서비스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청소년 상담 서비스도 전화로 진행합니다. 한미연합회는 대면 민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와 커머스 카지노가 코로나19 사태로 각각 오는 31일, 28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6개 카운티에서 3주간 집에 머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에게 오늘부터 3주간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정부 관리들과 필수적인 상품들은 여전히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징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최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발생한 2건의 징후 범죄 사건 용의자 2명을 각각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아시아계 남성을 향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상품 주문이 늘면서 아마존이 배송과 창고 인력 10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여행과 식당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안다며 그들을 팀원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간당 $15로 책정된 직원에게 임금을 $2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